교과든 학종이든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N수생들은 교과든 학종이든 이미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없다. 하지만 논술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N수 학생들이 의외로 시간에 논술적인 부분을 많이 투자하는 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논술에 이렇게 경쟁률이 좀 높다는 부분, 그래서 경쟁률 한눈을 좀 보시라고 이렇게 드렸고요. 자, 정시 순정 갈게요. 자, 이거는 수능의 구성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죠. 이건 아시겠죠? 다 뭐 문학, 독서, 언매, 화작 선택하고 수원, 투 이렇게 된다. 탐구는 계열 구분 없이 두 개를 선택하면 된다. 사탐 9개, 과탐 8개 중에 총 17개 중에 두 과목 선택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것도 이제 영어 등급별. 요게 작년도 영어 퍼센트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작년과 재작년의 큰 특징이 뭐냐면 작년은 요 친구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3등급부터 5등급까지. 실제로 재작년에는 여기가 주력이었거든요. 여기가 주력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이 16% 정도 되는, 이게 그 누적 따지면 22.5%란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서울권에 가기 위해서 자연계 15% 정도, 인문계 11% 정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인서울권에 가기 위해서 모집인만 따지면 3등급 이상을 가야지만 내가 나의 경쟁 상대들과 비교해서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상당수의 대학들은요, 정시에서 영어 반영을 가감점으로 하고, 아니면 인서울권 끝자락에 있는 대학들은 한 20% 정도 반영하거든요. 교대 같은 경우는 25%도 반영을 하고. 그럼 대학별로 기본적으로 만약에 중대나 서강대 같은 경우는 정말 차등이 많이 없어요.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근데 하지만 웬만한 대학들은 거의 3등급, 4등급에서 잘려요. 영어 실질 반영 비율이 되게 높다. 특히 연대 같은 경우는 1, 2등급 차이가 좀 크고요. 경희대는 2, 3등급 차이가 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실 때 유념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 자, 이 부분 또 뭐냐면 군별 모집 인원이에요. 요거 올해 이제 모집 인원입니다. 이건 작년도 기준이에요. 올해 아직까지는 전형 계획 때문에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제가 왜 보내드냐면, 나중에 우리 정시 지원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면 자, 제가 뭐냐면, 자, 이거 인문계 잠깐 볼게요. 인문계 가고 부분이 여기 연대고대까지 딱 하면 1367명이죠. 그죠? 중요한 게 뭐냐면, 나군에 되면 이 1360등, 내가 만약 1300등이야. 그럼 가군에서는 고대인대 쓸 수 있죠. 나군에서 1300등이 어디 쓰냐면 2대까지밖에 못 써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위치가 어차피 가군이든 나군이든 나 위치는 똑같습니다. 그쵸? 가군에는 연대고대가 있고 나군에는 서울대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서강대, 성균관대가 빠지면 다군에 추합해서 여기가 지금 보면 1325명이 얘네까지 포함이에요. 기대까지 포함. 한마디로 1300등이면 1400등 해도 연대고대 한번 써볼 수 있는데, 나군은 아예 밑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냥 서성한이 아니라 중경외시 2까지 쓸 수밖에 없다는 부분인 거죠. 그만큼 이 가나군도 조금은 대학별, 군별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다르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때 과연 안정권으로 가군을 높게 쓸 것이냐, 아니면 내가 안정권을 좀 낮게 썼지만 상향으로 지를 것이냐. 가군과 나군의 오묘한 차이. 어떤 걸 기준점을 잡을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연계는 요 정도 위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원래 일반적으로 탐구는 아까 변표라고 해서 보정 점수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자, 보정 점수를 사용하지 않는 대학입니다. 단순 표준 점수만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홍대 같은 경우가 작년 기준이면요, 생윤 윤사 조합이면 만점 기준으로 표점이 150점입니다.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는 표점이 높은 녀석들이 쓸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러기 않기 위해서 대학이 어떻다? 마지막에 나오죠. 가산점이라는 부분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 쓰는 대학이 이렇게 있다는 거. 교대도 있죠. 자, 이건 이제 이게 중요해요. 가산점. 이게, 자, 어머니들 이게 뭐냐면, 대학은 항상 변화를 2년마다 줘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만든 데이터도 전형계획안은 작년 4월에 나온 거예요. 작년 4월에 나온 게 작년께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써야 되는 입시, 올해 입시, 그러니까 내년도 입시잖아요. 그걸 쓰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문이과가 통합이 되고 나서 가장 있었던 큰 변화가 뭐였냐면 침공. 이과생들의 침공이 일어났어요. 이과생들이 문과. 그래서 실제로요. 숭실대 컴공을 썼던 친구가 경희대 스페인어과를 붙었어요. 숭실대와 경희대는 갭이 적어도 두세 단계 차이 납니다. 엄청난 차이에 사실은. 누구도 경희대 갈래 숭실대 갈래면 경희대 갈 거예요. 문과에선 경희대 스페인어학과, 이과에서 숭실대 컴공. 물론 숭실대 컴공이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컴퓨터 관련된 학과를 낸 대학이고 그만큼 굉장히 사실은 인맥이 넓을 것이고 이게 사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다음에 있었던 이슈가 뭐였냐면 반수생이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퇴생들도 되게 많았고요. 왜? 적응을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공계 왔던 문과생들도 적응을 못하고요. 이공계 친구들이 그래 대학 가서 내가 복수 전공하면 되지, 아니 대학을 올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갖는데 막상 우리 부모님 중에 혹시 이공계 공과계열 나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공과계열 절대 복수 전공 못해요. 이런 때 가다마는 그냥 진짜 2학년 때 전공부터 들어가면 실험실에 들어가가지고 아예 그냥 거기서 살다시피 살아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친구들도 대학을 일단 올려놓고 그런 것도 있어요. 대학을 높게 붙여놓고 내가 다시 한번 노력해서 더 높은 데 갈 거야. 혹은 그 대학에 내가 이공계를 갈 거야 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학이 어떤 젊은 인재를 양성하는 물론 기본적인 큰 표면적인 틀이 있지만 이유를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학생 한 명에게 한 명이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정말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한 명이 아니라 막 빠져나가요. 그럼 대학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죠. 야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빠져나가면 막아야지. 그래서 뭘 했다? 야 근데 정부에서는 문이과 통합을 시켰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정 교과목을 한 거였어요. 특히 자연계 친구들, 자연계 공과교를 무조건 해서 재작년까지 어땠어요? 무조건 서울상위권 자연계 공과계열, 일반적인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지만 미적 기하를 필수로 적용해놨잖아요. 그렇죠? 혹은 과탐까지. 근데 그게 이제는 정부에서도 다 너네 안 돼. 지정과목 폐기해. 라고 하니까 폐지해. 라고 하니까 어땠다? 대학이 될 수 있는 게 그러면 야 우리 이공계 친구들이 과탐을 선택한 친구들이 이공계급 모게 하면은 그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좋아. 가산점을 주자. 한마디로 이 이공계를 선택한 친구들은 무조건 과탐을 한 친구들을 뽑을 거야 라고 사실은 공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탐런을 했던 자연계 친구들이 흔히 하는 생각이 뭐냐면 사탐에서 성적 잘 나오면은 내가 그래도 자연계 공과계를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갈 수는 있습니다. 뭐 에리카, 세종대, 단대, 국민, 숭실 아주 숭실은 사실 좀 힘들어요. 얘네 2.5% 미적기하 5%까지 줘서. 근데 미적기하 사탐을 쓰면 그리고 사과탐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혼종 하나씩 했으면 충분히 가요. 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탐을 좀 높게 맞으면 충분히 비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조금은 사탐 2개를 했을 때 제가 숭실대를 한번 해봤어요. 직접 넣어보고. 숭실대 생명과 지구과학으로 한 2, 3등급 평균 2.5등급으로 합격한 친구의 점수와 비슷해지려면 사실 사탐을 선택한 친구가 거의 한 1, 2 정도 나와야 좀 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이 미적분 기하까지 포함을 해버리면 그냥 져버리는 거고. 근데 미적을 선택한 친구가 사탐 2개 선택했을 때 중요한 그 친구가 숭실대가 아니라 인문계로 썼을 때 과연 어디까지 한번 써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동대 끝자락을 쓸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운 거예요. 과연 그 친구가 숭실대 거기 합격을 하기 위해서 탐구 1, 2를 찍어놓고서 사탐을 남은 성적으로 여기 쓰는 게 맞는 것인가? 사실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그럽니다. 입시적으로 자연계를 선택하려면 과탐 2개를 선택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너네가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게 가장 맞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어떤 부분에 무조건 과탐이 해야 되고 자연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맞죠. 중요한 거고. 하지만 학생들이 본인이 선택한 거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선택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 돼요.
하지만 이제 이런 건 있죠.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이 표점의 1, 2점 차이가 실제로 높은 과에서 낮은 과 아니면 대학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상위권 적어도 10개 이상이 상위 10개 대학 이상을 생각한 친구들은요 하이브리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자연계열, 공과계열 가고 싶으면 과탑을 2개를 선택하는 게 가장 맞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